여러분, 뒷자리가 진짜 넓어요. 아, 앞에 내가 앉았었구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참 제가 뭐라고 차를 이렇게 칭찬하는 일이 많지가 않은데 최근에 내가 어떤 차들을 좀 칭찬했었나 생각을 해봤을 때 빠지지 않고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차가 바로 GLE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했던 GLE는 둘 다 450 모델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대는 또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들어간 바운스 그 바운스 하면서 내 차선 변경하는 영상이 오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도배를 했던 저한테는 제 얼굴이 짤방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저기 쫙 뿌려지는 그런 좀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된 그런 차량이기도 했고, 두 모델 다 그 M256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 벤츠의 미친 엔진과 더불어서 정말 제가 X5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GLE도 고민해볼 만하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던 그런 차량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 GLE의 쿠페 버전, 그리고 그 GLE 쿠페형의 400D 직렬 6기통 디젤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1억 2천만 원. 자, 경쟁 상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X6 30D 그리고 Q8 50 TDI. 너무나 다행히도 제가 다 리뷰했었던 차량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이 GLE 450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X6, Q8의 디젤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뭐 그런 부분들 말씀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뒷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뒷자리가 쿠페형 SUV들 치고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이 차량이 GLE 450에 비해서 쿠페형으로 오면서 휠베이스 자체가 6cm가 더 짧아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멀 GLE에 비교한다면 아주 조금 더 좁아진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노멀 GLE 450 자체가 뒷자리가 그냥 운동장이었거든요. 운동장. 아니, 위급 GLS가 있는데 GLE의 뒷자리가 이렇게 넓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넓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Q7이나 X5 동급 모델들에 비해서도 한참 넓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 GLE 450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보다는 조금 좁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쿠페형 SUV, 그리고 특히나 쿠페형 SUV의 정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X6의 좀 좁아 터진 그 뒷자리와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뭐 뒷자리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못할 수준으로 넓어요. 자, 그런데 뒷자리를 Q8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만큼 Q8도 뒷자리 공간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Q8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 되죠. 그리고 뒷자리가 또 슬라이딩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 GLE 400D 쿱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가 넓어서 좋기는 한데 이 뒷자리 헤드레스트 있죠. 뒷자리 헤드레스트를 저게 뭔 생각으로 저렇게 저게 돌격형으로 꺾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저것 때문에 뒷자리에 앉았을 때 종합 점수로 따지면 뒷자리의 공간과 착좌감, 활용성, 모든 것들을 따졌을 때 뒷자리는 Q8한테 1등을 주고 싶기는 하다. 그런데 어쨌든 쿠페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넓은 뒷자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칭찬해 줄만 하고, 그리고 이 차량을 패밀리카로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진짜 HUD는 이제 BM보다 더 잘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HUD 안에 정보가 글라스에 자연스럽게 투영되는 거는 기본이고 사이즈가 개 커요 진짜. 이번에 G바디 X5 같은 경우도 HUD에서 그 글라스에 투영시켜주는 그 디스플레이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지금 X5보다도 한 20%는 더 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쿠페형 SUV면 또 달려봐야죠. 깜짝아 이씨. 야, 와, 이 벤츠의 충돌 방지 시스템은 똑똑해질 생각을 안 하네. 자, 지금 이 녀석에는 OM656 벤츠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벤츠의 M256 엔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그 엔진, 전기 터빈까지 걸어서
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걸 딱 보여줬던 벤츠의 그 엔진을 처음 딱 느꼈을 때 그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충격에 버금가는 그런 충격을 저한테 선사해준 엔진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디젤 엔진들은 4기통, 6기통을 떠나서 X6에 들어가 있는 6기통 디젤도 마찬가지, Q8에 들어가 있는 6기통 디젤도 마찬가지. 6기통이기 때문에 아이들링 시에 디젤 진동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을 수는 있어도 RPM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엔진이 그 디젤의 큰 토크가 나오는 그 구간에 RPM이 딱 걸려서 그걸 토크발로 싹 밀면서 가속을 시킬 때, 다시 말해서 엔진의 부하가 맥스로 쫙 걸릴 때, 그때 아무리 BM에서 만들고 아우디에서 만들었어도 그 디젤 엔진 특유의 힘이 걸렸을 때 나는 정말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 갤갤거리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디젤 엔진 특유의.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가 유난히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디젤 엔진이잖아요. 최대 토크가 막 1000 초반부터 터져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디젤은 토크발로 탄단 말이에요. 그 토크가 딱 걸렸을 때 악셀을 지그시 싹 밟으면서 그 토크를 살려서 가속감을 느끼는 맛으로 타는 게 디젤 엔진인데, 그 토크가 걸려가지고 악셀을 밟을 때마다 갤갤거리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느껴본 모든 6기통 디젤 엔진들을 통틀어서, 4기통도 통틀어서, 심지어 8기통 디젤 엔진들까지 통틀어서 얘는 전 영역 RPM대에서 그 디젤의 갤갤거리는 소리가 없어요. 들어보세요. 한 2500에서 꾸준히 밀어볼게요. 얘는 분명히 디젤 엔진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목소리가 보이시하다 정도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디젤 엔진에서 나는 그 가래 끓는 소리는 전혀 없는 거야. 담배를 안 피니? 거기에 아이들링 시의 진동은 진동대로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 최초 시동을 걸 때, 그리고 스탑앤고가 작동될 때, 그렇게 처음에 시동이 걸릴 때 그 디젤 엔진 특유의 한번 요동쳐주는 그 진동을 제외하고 나면 디젤 엔진이다라는 거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그런 엔진 음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풀가속할 때의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전 RPM 영역대에서 그 디젤 엔진의 갤갤거리는 소리를 들을래야 들어볼 수가 없다. 여기에 한 가지로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 부드러운 사운드와 함께 몸으로 느껴지는, 발끝으로 느껴지는 엔진의 회전 질감, 그리고 마치 가솔린 엔진을 타고 있는 것과 같은 출력의 분포를 보인다는 거죠. 고RPM으로 올라가도 그 디젤 엔진 특유의 갑자기 끝에 가서 힘이 쫙 빠지는, 오바 조금 보태서 차가 왜 이래 싶을 정도로 고RPM에 올라가면은 거의 뭐 차가 악셀에 아예 반응을 안 하는 느낌. 보통 일반적으로 디젤 차들이 그런 느낌을 주는데 얘는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레드존 근접해 있을 때까지 이런 리스폰스를 만들어주는 엔진은 이 OM656 엔진밖에는 없을 거예요. 뭐 거기에 회전 질감까지. 저RPM에서 큰 토크를 분출하고 고RPM으로 넘어가서 변속이 되는 그 순간까지 RPM이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건 둘째치고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나요. 디젤 엔진인데. 그래서 제가 정말 웬만하면 디젤 엔진을 추천을 드리는 적이 잘 없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벤츠의 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만큼은 아직은 좀 탈만하다. 이 정도 수준의 정숙성과 빠른 리스폰스, 거기에 마지막으로 1000 초반 RPM 때부터 터지는 미친 토크감을 느끼면서 탈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 차를 사시라고 과감히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녀석이 GLE 450, 그 노멀 GLE 모델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6cm가 짧아요. 그런데 그냥 휠베이스만 짧아진 게 아니라
뒤에 루프라인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저 루프라인이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 GLE 450 그 직렬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 있는 그 모델 비해서 공차 중량은 120kg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GLE 450과 비교했을 때 휠베이스는 짧아지고 무게는 120kg가 늘어났고, 그렇다면 얘는 얘대로 분명히 GLE 450과는 다른 세팅이 필요할 거고 다른 하드웨어 부품들이 필요했을 텐데, 제가 감히 좀 추정을 해보자면 벤츠가 돈을 좀 아꼈다. GLE 450에서 느껴지던 그 에어매틱이 들어간, 굳이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들어간 모델이 아니더라도 그냥 GLE 450 에어서스만 들어간 모델에서 느껴지던 그 고급스러움과 안정감을 두 개를 동시에 다 잡아낸 그 느낌이 여기서는 없어요. 물론 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에어매틱의 승차감이 어디 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평지를 달리고 있더라도 그 미세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 그리고 도로의 미세한 잔요철들을 굉장히 럭셔리하게 걸러줍니다. 그리고 양쪽 바퀴가 동시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뭐 그런 경우에도 에어스프링만이 줄 수 있는 그 고급진 느낌은 분명히 줘요. 자, 그런데 롤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GLE 450도 마찬가지였고 Q8도 마찬가지고 X6, X5, Q7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차가 코너를 돌고 있다가 양쪽 바퀴가 엇박자로 탕탕 하면서 범프되었을 때 그때 차는 한번 기뚱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 이 녀석을 제외한 그 나머지 동급 1억이 넘어가는 에어스프링을 사용한 다른 모든 SUV들은 절대 캐빈룸 안으로까지 그 좌우로 발생하는 롤을 이렇게까지 심하게 전달시키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그거를 완전히 못 느낄 정도로 제거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물론 매직 바디 컨트롤이나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은 제외로 하고, 지금 이 차량의 경쟁 차종들 그리고 형제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GLE 450마저도 고속이고 저속이고를 떠나서 서스펜션 좌우가 엇박자로 범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체에서 좌우를 따로 놀아준 다음에 위로 캐빈룸 안으로 전달되는 그 롤을 굉장히 잘 억제시키고 최소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는 굳이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 혹시 스테빌라이저 튜닝 해보신 분들 있나요? 스테빌라이저 뭐 안티롤바라고도 하고 뭐 스웨이바라고도 하는데, 스테빌라이저를 튜닝하면 보통 우리는 스테빌라이저의 사이즈를 키우죠. 다시 말해서 강성을 높입니다. 이 강성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좌우 바퀴가 따로 놀 수 있는 그 폭을 확 제한시키면서 코너링 성능을 올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까딱 그 튜닝이 너무 과해지면 한쪽 바퀴만 범프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승차감이 말도 못하게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물론 얘가 그 정도까지 더럽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한쪽만 치고 넘으면 한쪽만 요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동급 X6나 Q8 같은 차종과 비교했을 때 딱히 뭐 더 코너링 성능이 좋다던가 고속 주행 안정감이 더 뛰어나다던가 스포츠성이 좀 느껴진다던가 하는 것도 없어. 거기에 마지막 플러스 알파로 지금 X6, Q8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시트 포지션이 지금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뭐야, 결국에 오뚜기 까딱까딱 하면은 그 메뉴에 있는 머리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이런 고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속으로 달리고 있다고 해서 양쪽 바퀴가 항상 같이 범프됐다가 리바운드 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도 순식간이지만 왼쪽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오른쪽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아래서 해결을 해야지. 위로 올라오면 어떡하냐고. 가뜩이나 시트 포지션도 높아서 머리도 위에 있잖아 지금. 그러면 아무래도 실내에 타 있는 승객들은 똑같이 발생하는 좌우 롤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바로 이 포인트가 이 차를 협찬해 주신 차주분 또한 가장 큰 불편함, 아쉬움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예전에 팰리세이드랑 모하비 비교 리뷰할 때 갔었던 홍성의 그 너무 아름다운 카페 기억하시죠? 네, 거기 대표님. 아무튼 그래서 제가 차주분께 말씀을 듣고 뒤에 뚱매도 이렇게 태우고 다녀봤거든요. 뚱매한테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또 얘기해주면 또 오바해서 막 이렇게 흔들까봐.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하고 뒷자리에 뚱매를 태우고 제가 룸미러로 뒤를 계속 보는데, 그냥 이 도로에서 룸미러로 보더라도 머리가 계속 좌우로 좀 많이 흔들리는.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GLE 450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이 진짜 거의 뭐 완벽하게 제 취향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요즘 나오는 쿠페형 SUV들이 예뻐 보인 적이 없었는데 진짜 제 기준에서는 X6나 Q8보다도 한참 더 이쁜, 뭔가 귀엽게 생긴 것 같은데 앞에서 보면은 완전 개 멧돼지고 개 멧돼지는 무슨 뭐야 도대체. 개랑 멧돼지. 거기다 그냥 포스만 있고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좀 아름답기도 하고, 마지막에 저 삼각별 빡 엔진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트레인이나 디자인만 보더라도 뭐 구매할 이유는 충분히 있는 차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또 이제 워낙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리뷰에서 좀 가장 힘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후디 굿즈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또 엄청 열심히 지금 긱스를 갈아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디자인 둘 중에 하나만 고를 건데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요 두 디자인, 이 두 디자인 중에 하나만 좀 골라주세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그 댓글 반영해서 후드티, 상당히 고컬러 티의 후드티를 또 좋은 가격에 조만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타보는 차들마다 하나씩 좀 결격 사유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X6 같은 경우에는 또 다 너무 좋은데 너무 소프트한 세팅이어서 차량의 컨셉과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X6를 구매하실 분들은 에어스프링을 과감히 포기하고 50D나 50i로 넘어가셔서 차라리 M 스포츠 서스, 그 스틸 스프링 서스가 들어간 X6를 가시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Q8 같은 경우에는 또 다 너무 좋은데 엔진이 50TDI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 RPM에서 너무나 답답한 느낌이 커서 이거 뭐 SQ8을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GLE 쿱 400D는 또 또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제가 느끼기에.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X5를 사든가 GLE 450을 사든가 아니면 SQ8을 사자.